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비린내 난다며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나 잘모셔. 하지만 그 며느리는 몰랐어요. 자신이 버린 시어머니가 수백억을 기부하고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불륜 상대는 돈이 없어지자 연락도 끊어버렸고 욕심부린 며느리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중앙시장에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김분이가 생선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7살의 나이에도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릿빠릿했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를 집어들며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내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생선 2마리만 포장해 주세요. 단골 손님이 다가오자 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오늘 고등어가 참 싱싱합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분이의 회색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손은 이미 겨울 추위에 빨갛게 트고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말이야, 체면보다 지켜야 할 게 있다고 분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8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정재훈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별일 없으시죠?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너는 밥 먹고 다니냐?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데. 네,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오늘 저녁에 건설업계 시상식이 있는데. 전화 너머로 며느리 오소정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시상식에 어머니까지. 굳이? 재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분이는 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엄마는 바쁘니까 너희들끼리 가거라. 즐겁게 놀다 와. 엄마, 빨리 끊어라. 손님 오신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분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정재훈은 건설회사 대표였고 며느리 소정은 전직 쇼핑 호스트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에게는 젊은 부부만의 세계가 있다는 걸 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시장의 소음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분이는 허리가 아파 일어서며 숨을 고르고 낡은 검은색 장부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가방 속에는 20년 넘게 써온 장부와 몇 장의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놈의 손, 아직 할 일이 많다. 분이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북새통 같은 시장 속에서도 그의 등은 여전히 곱고 단단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강남의 한 호텔에서는 건설업계 정기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리쬐고 하얀 테이블보 위에는 값비싼 와인잔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소정은 옆 테이블에 앉은 다른 건설사 사모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 하세요. 벌써 30년 넘게 하셨나? 어머, 정말요? 그럼 손이 많이 거칠으시겠어요. 여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소정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사시긴 하는데 체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사 대표는 대표답게 보여야 하는 법인데. 재훈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만해. 재훈이 다가와 작게 말했지만 소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격에 맞는 사람들이 와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오시면 다른 분들이 어색해 하실 수도 있고, 재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아내의 말에 어딘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화장실에 간 재호는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몸 아픈 데는 없으시죠? 금세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다. 너는 건설업계 사람들이랑 재미있게 놀아라. 재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중앙시장 근처 작은 원룸에서 분이는 하루 종일 신었던 회색 고무 장화를 벗고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는 별다른 내색 없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살다 보면 다 때가 있는 법이지. 분이는 작게 중얼거리며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매출을 정리하고 내일 들어올 생선 주문량을 확인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조명 아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얇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분이는 손녀 예림을 보러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서 도착한 고급 아파트 단지는 언제 와도 낯설었습니다.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분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에는 예림에게 줄 용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빨간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소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시애미. 예림이 보러 왔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소정은 집 안에서 나오지 않은 채 문틈으로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예림이가 지금 학원 숙제하고 있거든요. 금방이야. 용돈만 주고 갈게. 분이가 빨간 봉투를 내밀었지만 소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비린내 싫어해요. 요즘 예민하거든요.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비린내. 분이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도 생선 냄새가 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그렇다고 하네요. 이해해 주세요. 소정의 말에 분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문틈 너머로 예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가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 공부나 해. 할머니 목소리 같은데. 할머니? 예림이 문 쪽으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소정이 재빨리 문을 막았습니다. 예림아, 문 닫아. 춥다. 분이는 빨간 봉투를 손에 쥔 채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집에서 나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문이 살짝 열리며 예림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9살 손녀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림아. 예림아, 들어와. 소정의 목소리와 함께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분이는 빨간 봉투를 품에 안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운한 것도 사치지. 기대를 말아야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분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초인종 소리만 남은 현관, 그리고 점점 작아져가는 할머니의 얇은 등. 복도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재훈의 회사에서는 건설업계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건설업계 임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는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오늘만은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이 직접 와서 모시고 가겠다고 했을 때 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늘은 꼭 오셔야 해요. 제가 건설업계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거든요. 분이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래된 검은색 정장이었지만 깔끔하게 다림질을 해서 나름 단정해 보였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하자 소정이 분이를 건설업계 사모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세요. 좀 어색해 하실 거예요. 소정의 미소는 겉으로는 상냥해 보였지만 분이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일찍 가겠습니다. 분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재훈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나? 얼굴이 말랐다. 엄마,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훈은 어머니의 손길이 고마우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재훈이 무대에 올라 건설업계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을 때 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을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키운 아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연회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재훈이 무대에서 뛰어내려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소정은 창백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분이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재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분이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쏟아지는 웅성거림과 흔들리는 사람들의 신발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재훈은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뒤따라오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가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탈진에 가까운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당뇨 초기 소견도 보이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겠어요. 영양실조요?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나이를 고려해도 좀 심한 편이에요. 입원 수속을 하러 가면서 재훈은 어머니의 검은 장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낡은 장부와 함께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게 장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세 납부 영수증, 임대료 입금 확인서, 각종 기부금 영수증들이 수십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맨 뒤쪽에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재훈 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갚지 말 것. 엄마가 번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의 등록금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재훈은 장부에 적힌 주소를 찾아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김분희 씨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분희 사장님 말씀이시군요. 아드님이신가요? 법무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설명했습니다. 20년 전에 사두신 창고용 토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당시에는 외곽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역세권에 편입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얼마나요? 현재 평가액으로 대략 수백억 원 정도 됩니다. 재우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수백억 원을? 임대 수익도 상당합니다. 매월 들어오는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여전히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우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재산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재우는 그제서야 어머니가 왜 그토록 낡은 장부 가방을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집에 돌아와 소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백억? 정말로? 소정의 눈이 번쩍 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계셨다니 우리가 전혀 몰랐네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재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 회사 자금에 문제가 있고 예림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야 숨통이 트이겠네요. 소정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 여보. 그건 어머니 돈이야. 우리 가족 재산이면 당연히 함께 관리해야죠. 신탁으로 넘기면 세금도 절약하고 어머니 건강부터 생각하자. 영양실조까지 생겼는데 당신 정말 답답하네요. 현실을 봐야죠. 회사 증자도 앞두고 있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재우는 아내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돈 얘기 그만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현실을 봐요. 그리고 소정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도와주겠대요. 법적인 절차 같은 것들 말이에요. 민호?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호는 대학 동기이면서 현재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때 소정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기야, 서류는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어머님 재산만 확보되면 우리 앞날이 훤해질 거야. 재훈은 그 메시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기야라는 호칭과 우리 앞날이라는 표현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자기야? 소정이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랑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어? 그게 그냥 솔직히 말해. 언제부터 바람 핀 거야?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답답해서 민호 씨가 위로해 준 거예요. 위로? 이런 식으로? 재훈은 와인잔을 들었다가 그만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와 함께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대답해. 몇 달 전부터. 당신이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민호 씨가 상담해주면서 소정도 이제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상담? 침대에서 상담했나?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 순간 재훈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르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메아리쳤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재훈은 민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바에서 민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축하한다. 어머님이 큰 자산가시라니. 너 정말 파렴치한 놈이구나. 재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뭐, 갑자기 왜 그래? 내 아내랑 언제부터 잤어?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았구나. 뭐, 어차피 숨길 생각도 없었어. 이 자식이. 솔직히 말하면 소정 씨가 먼저 유혹했어. 내가 회사 일로 바쁘다면서 외로워하더라고. 민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재산 얘기 나온 후로는 더 적극적이었지. 민호 오빠,
우리가 함께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라면서 재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소정 씨가 어머님 재산 얘기를 하더라고. 수백억이면 우리가 함께 새 사업을 시작하기에 충분하지. 새 사업? 소정 씨 말로는 너를 설득해서 어머님 재산 일부를 투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 나는 법무 쪽 전문가니까 도와줄 수 있고 이것들이 계획적으로 어차피 가족 재산 아니야? 소정 씨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몫이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는 거고. 재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개새끼야. 재훈의 주먹이 민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서 넘어지며 코피를 흘렸습니다. 이 미친놈이 뭐 하는 거야? 내 가정을 파괴한 주제에 뭐라고? 가정? 너희 부부가 언제부터 가정이었어? 소정이 말로는 너랑 몇 달째 잠자리도 안 한다던데? 재훈은 다시 주먹을 휘둘렀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훈은 소정과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민호가 다 말했어. 언제부터 잤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뭘 어쩌라고요? 당신은 맨날 회사 일만 하고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고만 하고. 그래서 바람 핀 거야? 그것도 내 친구랑? 민호 오빠는 날 이해해줘요. 당신처럼 무능하지도 않고. 소정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무능? 내가 무능하다고? 그럼 뭐예요? 어머니 돈 없었으면 회사 망했을 거면서. 그러면서 어머니 돈 노리고 불륜질한 거야? 사랑이에요.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사랑? 돈 때문 아니야? 소정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기부 발표하자마자 민호가 연락 안 받는다며? 그게 사랑이야? 그날 밤 재훈은 소파에서 잤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메아리 쳤습니다. 예림은 자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모의 다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로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병원 입원실에서 분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안정을 취한 덕분에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재훈이 문병을 왔을 때 분이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많이 했지? 엄마는 괜찮다. 엄마, 제가 그간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재훈은 장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 때가 됐나 보구나.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큰 돈을. 귀한 건 돈이 아니고 모자란 날들을 채운 사람들이다. 너는 엄마한테 그런 사람이야. 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장에 분이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앙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있는 김분이입니다. 분이는 마이크 앞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처분해서 그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배웠습니다. 가진 게 조금이면 조금 나누고 크면 크게 나누는 법을요. 이번에 기부하는 수백억 원은 지역 장학재단과 요양원, 그리고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회견장 뒤쪽에 서 있던 소정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백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족들은 알고 계시나요? 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소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에 빠지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정은 회견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실 건가요? 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장 일은 계속할 겁니다. 그게 제 본업이니까요. 그리고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견장에는 박수와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소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재훈을 마주했습니다. 이혼하자. 소정의 첫 마디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오늘 기자회견 보고 확실해졌어.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야. 소정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민호를 선택하겠어. 재훈은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림이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어머니나 잘 모시고 살아. 재훈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런 식으로 살 순 없어. 예림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게. 예림이는 뭘 잘못했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소정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지도 들에서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호가 뭐라고 하던? 민호는 어머니 재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새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이제 그것도 물거품이 됐지. 소정은 휴대폰을 들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신호음 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왜 안 받지? 소정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민호에게서 간단한 문자가 왔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그제서야 소정은 깨달았습니다. 민호에게 자신은 그저 재미있는 상대였을 뿐이라는 것을, 진짜 돈이 없어지자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럴 수가. 소정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예림아. 소정은 딸의 방 쪽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실에는 텅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걸려있던 벽에는 못자국만 남아 있었고 프레임에서 빠져나간 그림자들이 어슴푸레 보였습니다. 예림은 자기 방에서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9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재훈은 어머니와 함께 중앙시장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 나선 길이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그렇게 큰 돈을. 네 아버지 떠나고 너만 남았지. 너 대학 보낼 때 딴 데 손 벌리기 싫었다. 분이는 생선가게 앞을 지나며 단골 아주머니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그 큰 돈을. 그리고 왜 기부를 하셨어요? 혼자가 아니지. 내가 있었잖아. 너 잘 되는 걸 보는 게 엄마 힘이었다. 재훈은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으로 30년 넘게 생선을 손질하고 자신을 키우고 큰 돈을 모았다가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도 많이 있으세요? 분이는 잠시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기부한 건 일부이고 너랑 예림이 앞으로 살 만큼은 충분히 남겨뒀다. 다만 사람은 얻은 만큼 내놔야 편하다는 걸 알아야 해. 엄마, 소정이랑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분이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나을 때도 있는 법이야. 예림이 양육권은 공동으로 하기로 했어요. 소정이가 주로 키우고 저는 주말에 만나고. 그 애도 혼자 아이 키우려면 힘들 텐데. 재산 분할은 거의 포기했어요. 어차피 제가 번 게 별로 없으니까.
다만 예림이 양육비는 계속 줄 거예요. 얼마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끝났을 때 재우는 의외로 후련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억지로 함께 살 이유는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예림이 뛰어와 분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말이라 아빠와 함께 시장에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림이 많이 컸네. 엄마는 어떻게 지내냐? 엄마는 요즘 많이 울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왜 안 우세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도 슬프지. 하지만 우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 할머니 냄새 좋아요. 바다 냄새 같아요. 예림의 말에 분이는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에게서 바다 냄새가 나? 네, 싱싱한 냄새예요. 엄마는 향수 냄새만 나는데 할머니는 진짜 냄새가 나요. 재우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글쎄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일해야 하니까. 그럼 제가 할머니 집에서 살면 안 돼요? 분이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예림이는 엄마랑 아빠가 다 필요해. 할머니는 가끔 보는 게 더 좋아. 노을이 시장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생선 비늘이 석양에 반짝였고 어디선가 따뜻한 국물 끓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재우는 어머니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체면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예림이도 데리고요. 그래라. 시장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돈은 있을 때 써야 하는 거야. 분이는 손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온기가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부자세요? 예림이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부자? 그럼 할머니가 제일 부자지. 예림이 같은 손녀가 있으니까. 아이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재우는 회사로 돌아와 경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확장 계획을 접고 안정적인 건설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직원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사장님, 회사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부장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앞으로도 직원들 의견 많이 듣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요즘 많이 느꼈거든요. 한편 민호는 법무법인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혐의였습니다. 소정과의 일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소정 씨한테 연락 안 하세요? 동료가 물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은 무슨. 결국 민호는 법무법인을 떠나야 했습니다. 돈이 없어진 관계에서 그가 진심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정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서 예림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작은 집이었지만 나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또 만나요? 곧 뵐 거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과드려야 할 일이 많아. 소정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천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당신의 진짜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었고, 그런데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네요. 어느 날 소정은 재훈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예림이는 올바르게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미안해요. 재우는 그 문자를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애도 많이 힘들겠구나. 사람은 넘어져야 일어나는 법이야. 분이는 요양원에서 음악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옛날 노래를 부르고 손뜨개질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분이 선생님 오시는 날이 제일 좋아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 오는 게 좋습니다. 서로 힘이 되니까. 선생님은 정말 부자시겠어요.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하시다니.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나눌 수 있어야 진짜 부자죠. 삶이 빠르게 흘러가던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여백이 생겼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진 아픔, 신뢰가 깨진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천천히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지역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장 상인, 수백억 전액 기부. 동네가 달라진다. 재훈이 신문을 접어 분이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괜히 빛나면 사람 눈이 멀어. 골목불이나 더 환하게 켜자. 분이는 신문을 대충 보고는 접어서 치웠습니다.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장학재단에서는 벌써 2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생겼고 시장에는 깨끗한 화장실과 휴게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시장 가요? 예림이 물었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니와 시장에 가는 것이 아이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가자. 오늘은 홍합이 싱싱하다. 저도 홍합 손질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 우리 예림이가 할머니 일 배우고 싶다고? 분이는 손녀의 손을 잡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거친 손 위에 포근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선 만지면 손이 아파요? 처음엔 아팠는데 지금은 안 아파. 손도 마음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져.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분이 사장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우리 동네 영웅이 오셨다. 분이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무슨 영웅이야. 그냥 할 일 한 거지. 예림은 할머니 옆에서 신기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설치된 깨끗한 화장실과 휴게 공간, 밝은 가로등들이 시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할머니 혼자 한 게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만든 거지. 할머니는 그냥 시작만 했을 뿐이야. 생선가게 앞에서 분이는 예림에게 홍합 손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껍데기를 살짝 벌리고 수염 같은 거 빼내고. 와, 신기해요. 생선이든 사람이든 정성스럽게 다루면 좋은 결과가 나와. 성급하게 하면 안 돼. 오후 3시쯤 멀리서 소정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얼굴에는 편안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정은 분이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분이는 소정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과는 달리 그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됐다. 지나간 일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예림이는 잘 키우겠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재훈 오빠가 양육비도 꼬박꼬박 주고 있어서 생활은 괜찮아요. 그래도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소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부하신 돈으로 예림이 학교에도 새 도서관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돈도 중요하지.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예림이랑 둘이서라도 올바르게 살고 싶어요. 그래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예림이 아빠도 주말마다 만나니까 아이도 외롭지 않을 거야. 예림이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제 화해한 거예요? 응, 예림아. 엄마 아빠는 따로 살지만 할머니랑은 계속 가족이야. 저녁 무렵 재훈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시장으로 어머니를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떠셨어요? 좋았다. 예림이랑 소정이도 왔다 갔고, 소정이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응, 그 애도 깨달은 게 많을 거야. 사람은 넘어져야 제대로 일어서는 법이니까. 모자는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이 모든 변화가 엄마 때문이에요. 아니다. 엄마는 그냥 시작만 했을 뿐이야. 진짜 변화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엄마 정말로 다른 재산도 많이 있으세요? 분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너랑 예림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증손자들까지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은 남겨뒀다. 다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게을러지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어라. 자세한 건 나중에 다 알려줄게. 재우는 어머니의 지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가 골목 위로 천천히 올라가며 새로 달린 가로등과 깨끗하게 정비된 시장 간판들을 비춰줍니다. 분이의 등 뒤로 따뜻한 석양빛이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 빛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선행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곳곳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새로 만들어진 놀이터에서 뛰놀고 어르신들이 휴게 공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뿌린 선행의 씨앗들이 동네 곳곳에서 작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은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향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분이와 재훈, 그리고 예림은 따뜻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체면은 쉽게 흔들리지만 품격은 오래 남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